네, 2시 23분 지나고 있고요. 저희 상황실 들어가서 시장에 대해서 빠르게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타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표님과 함께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네. 시장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우리가 그나마 버틸 종목으로 혹은 버려야 될 종목으로 나눠야 되는지 첫 번째 상황실 현대차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파업이 철회가 됐습니다. 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그동안 뭐 시멘트, 철강, 뭐 진로, 화이트 진로, 네. 예, 소주, 막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원활하게 유통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파업이 철회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기사를 보면은 보면 뭐 어마어마한데 일단은 중요한 건 그거죠. 생산 라인이 이제 뭐 가동이 순차적으로 약간 이제 중단됐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다 보니까 이러한 파업 자체가 물동량을 문제를 발생을 시켰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생산을 못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울산 공장이 조금 조업을 좀 축소했다. 네. 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부품 하나가 부족해도 차량을 못 만드는 거니까 뭐 차량뿐이 아니죠. 모든 제품이 어떤 특정 부품 하나가 부족하게 된다면 생산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것이 장기화되지 않았다라는 거 어쨌든 조기 해소한 거 아닙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파업 얘기가 나왔었고 한 일주일 만에 해소를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부품 수급 안정화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생산 라인은 조기 좀 회복된다라면 뭐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생산 라인 축소가 된 거는 얼마 안 된 거기 때문에 금방 복구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파업으로 인해서 자동차도 피해, 특히나 현대차가 피해가 본다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그날 5에서 6%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근데 파업이 철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 상승하려다가 이게 다 사라진 이유가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네. 현대차 현재 구간에서의 그 투자 매력도를 봤을 때 그동안 좀 발목을 잡았던 반도체 수급난은 다 해소가 됐습니까? 아직까지 차량 이동 받는데 엄청 오래 걸린다던데요. 오래 걸리죠. 뭐 짧아야 6개월이라면서요? 짧아야 6개월이고 네. 뭐 어떤 제품은 뭐 1년도 기다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이것이 꼭 현대차만의 문제는 아닌 것 맞아요. 같아요. 뭐 글로벌 차량, 완성 차량 업체들 모두의 문제다. 그러니까 뭐 인기가 없는 브랜드라면 뭐 한 몇 달만 기다려도 차량 인도 받을 수 있지만 좀 인기가 많은 차량은 한 1년 정도, 짧게는 6개월, 길면 1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은 공통사항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반도체 수급 문제가 좀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해소될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1분기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차량 판매를 많이 못했고 제가 알기로는 0.6%인가 그 정도 판매 감소가 이루어졌고요. 지난 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현대, 기아, 현대 같은 경우는 수출 쪽에서 1% 이상의 판매 감소를 보여줬고 기아는 뭐 내수 수출 뭐 할 거 없이 한 4에서 5% 정도 판매 감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판매 감소가 차량이 인기가 없어서 판매 감소냐 그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현대, 기아 모두 신차 효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뭐 전기차 이런 효과를 기대해 본다라면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생산을 못해서 인도를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이 악재가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악재는 해소가 되지 않았지만 파업이란 악재는 해소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봐도 좋을까요?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이 오늘 같은 날은 뭐 주식도 하지 말고 방송도 접자고 자꾸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그래도 주어진 시간 안에 시장을 좀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해야 되니까 이 현대차에 대해서도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같은 날 방송을 보셔야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네. 시장이 좋을 때는 그냥 주식 놔두고 여행 가시는 거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냉철하게 분석이라든지 정보를 찾아가셔야지 또 위기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대차는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여전히 20만 원 전 유지하고 있고요. 뭐 만약에 딱 한 종목만 그러니까 이 대형주 종목에서 뭐 삼성, 현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철강도 있고. 근데 각 섹터 중에서 하나만 사야 된다.
유일하게 딱 하나만 산다 그러면 저는 자동차 섹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현대차 아직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이요, 분석하는 건 좋은데 매수 의견은 안 줬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데 현대차는 어때요? 저는 네. 죄송해요. 네, 저는 매수해도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뭐 어찌되었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달에도 현대차 엄청 하락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겨우 한 3일, 4일 정도 하락한 거 가지고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아직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 대비해서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선다라면 또 이런 종목이 또 더 강하게 돌아설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주 시총 상위 종목 안에서 기대하는 것은 그래도 자동차다. 현대차 의견 주셨고요. 목표 주가 20만 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곡물가 상승 수혜주인 샘표입니다. 곡물주, 사료주 폭락장에서도 버티고 있고 오히려 더 올라주고 있는데 이 종목을 사실 따라가기에는 정말 강심장 아니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어렵죠. 예.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끝까지 간다 이런 의견으로 매도를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이 상승세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투자 심리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네. 객관적인 상황만 봤을 때는 이 상승에 합당하다라고 보시는지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상승은 합당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네. 뭐 이게 그럴까 이성적인 것과 그렇죠. 비이성적인 거는 심리가 반영되면 네, 심리가 다르죠. 반영되는 게 이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유가 상승, 에너지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곡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엄밀히 따지면 최근 흐름을 보시면 뭐 소맥, 밀가루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 선물을 보면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경우도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좀 고점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계속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곡물 시장, 곡물 선물 시장은 가격은 정체의 길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현재 실제 시장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 유엔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식량 부족하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지금은 여름이지만 좀 있으면 이제 추수하지 않겠습니까? 가을로 갈수록 네. 뭐 이상 기후 계속 문제되고 있고 뭐 그 수확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그냥 사실만 봤을 때는 좀 과하다. 하지만 지금 워낙 시장에 오르는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원래 갈 때 그쪽으로 투심이 쏠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심리가 반영되면서 더 많이 올랐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저 궁금한 게 네. 사실 이렇게 가격이 오르다 보면은 분명히 판매가로 전이가 가능하면서 수익을 내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네. 궁금한 건 곡물 회사들의 경우에는 이거를 수입을 해와서 파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수입을 할 때 그 가격 자체가 높아지면 내가 팔아도 그 이익 마진이 계속 올라가진 않을 텐데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왜 주가는 계속 올라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실적과 관계 없어요. 그냥 투기적인 수요. 그러니까 뭐 오르니까 네. 오르겠지 하는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곡물 수입 가격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제품 가격이 순차적으로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순차적으로 올려도 수입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면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만 견뎌낸다라면 나중에 가격이 안 내릴 거라는 거죠. 한번 가격을 올리는 게 힘든 것이지 가격을 내리는 건 힘들어도 가격을 올리는 건 쉽다라는 것이죠. 네. 한번 올린 가격은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나중에는 수익이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옳다 그르다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실적에 연관되고 있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엄밀히 그렇게 따지면은 그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사료주라든지 혹은 뭐 이런 샘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이 실적이 좋아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적자인 기업도 많이 있고요. 근데 실제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대한제품 같은 경우는 뭐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진짜로 수혜주와 이런 것을 옥석 가리기는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기적인 자금이 한번 몰리게 되면
그런 것들도 무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하실 때 좀 구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곡물주 그 안에서 샘표 지금 상승하는 종목이 몇 없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곡물주라도 버텨볼까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냥 놔두는 게 좋을까요? 투자 의견 주시죠. 저는 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은 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비중 줄이시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차라리 대안주를 좀 찾아서 매매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안주라면은 같은 섹터가 아니겠죠? 뭐 같은 섹터인 종목군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는 CA 프레시웨이 같은 기업들도 나쁘지 아. 않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식자재를 유통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뭐 곡물을 사와서 가공해서 파는 회사나 그것을 다시 재유통을 하는 회사나 동일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외식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고 특히 단체 급식이 정상화된다는 부분들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주목하실 필요 있습니다. 특히 CJ 프레시웨이는 좀 대기업 중심의 급식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기업이라면 좀 가격을 좀 올린다고 하더라도 조금 그 저항이 좀 제한적일 것이고 또 매출도 좀 안정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그러니까 그 팬데믹이 발생을 했을 때 구조조정이라든지 뭐 또 이번 최근에는 제품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도 실적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최근에 보면 주가가 뭐 많이 올랐다고 말은 못하지만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37,000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목표가 5만 원 고점 돌파형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제 관심 종목하고 동일하시네요. 네. 그러면은 바꿔야겠네요. 저도 CJ 프레시웨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5만 원 주셨고요. 손절 가격은 37,000원. 지금 시장 안에서 곡물주, 이와 관련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종목을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너무 과하게 오른 종목보다는 정말 실제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하자. CJ 프레시웨이 이야기해 주셨고요. 마지막 상황실 넘어가겠습니다. 믿을 건 실적이라던데 삼성 SDI입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이 더 나아질 거라고 합니다. 어떤 근거에서인지 얼마만큼 좋아질까요? 글쎄요. 뭐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2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예상되는 실적이 1분기 대비해서 한 22% 정도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동안 좀 생산 차질이 빚었던 부분들, 또 수요가 좀 줄었던 부분들을 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뭐 현대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모든 그 완성 업체들이 차량을 판매를 못하는 게 아니라 못 만들어서 판매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이 얘기를 지금 1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요. 뭐 한 분기 지나면 뭐 부품 해소되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듯이 한 연말 정도 되면 진짜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완벽한 해소는 아니지만 지금 계속 그래도 그 전보다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완성차 출하량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를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약간 이제 하이엔드 제품의 판매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도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다 보니까 좀 삼성 SDI에 대해서의 어떤 그 하반기로 갈수록 분기 실적 증가를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중요한 거는 올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이 중요한데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이겨낼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윤호 삼성 SDI 대표가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독일 뮌헨을 방문을 했습니다. 뭐 주 고객사와 원통형 배터리 공급 협상을 진행하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을 통해서 시장에 삼성 SDI에게 뭐 기대할 만한 게 있을까요? 뭐 이번에 BMW 담당자를 만나서 네. 또 수주 소식도 나오긴 했어요. 근데 삼성 SDI가 투자자들한테 보여줘야 될 것은 수주 소식은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외국계 증권사가 삼성 SDI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지금 삼성 SDI가 사업을 못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기업 대비해서, 그러니까 뭐 LG라든지 SK라든지 혹은 중국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
투자를 너무 안 한다라는 것이죠. 뭐 대표적 투자를 안 하는 게 이제 삼성 SDI하고 파나소닉을 지목을 했는데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점유율이 계속 줄어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의 성장성이 좀 정체 현상을 띈다라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삼성 SDI는 수주에는 문제가 없다. 지금도 뭐 수주 잔고만 본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지만 앞으로 더 많은 전기차 수요가 발생을 했을 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다소 공격적인 투자 소식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이번에 이제 좀 헝가리 관련해 가지고 좀 투자 소식도 좀 일부 있습니다. 조인트 벤처 캐피털 형식 방식으로 스텔라스 그룹하고 어떤 투자 얘기 가능성도 좀 있긴 한데 그런 것이 좀 확정되는 부분들 거기다가 뭐 이번에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 네. 배터리 관련된 얘기는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정말 삼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주는 것이 결국은 이 기업의 반등을 좀 더 이끌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쏙슬님이요. 실적이 믿을 건 맞지만 침체로 컨센 하향되는 건 뭘로 대처할 건데?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한테 말하는 건지 삼성 SDI에게 말하는 건지 여쭤봤더니 거의 모든 종목에다 네. 해당되는 의견이라고 주셨는데 근데 저는 좀 여기에서도 의문인 게 맞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눈높이가 낮아진 건 맞아요. 네. 근데 그보다도 주가가 더 많이 빠진 것은 지금 단순히 실적의 컨센이 하향된 것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불안감, 투자 심리, 외국인의 수급 이탈 모든 게 다 반영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투자자 가격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걸 다 반영한 가격에서 나도 같이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들이 개선된다면 다시 본 위치까지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건지. 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건 그거 같아요. 네. 지금 P는 하락을 했다. 가격은 네. 하락을 한 거 맞는데 한마디로 이익 추정치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지금 가격 하락한 거는 의미가 없지 않냐라는 것인데 그러면 반대로 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다른 섹터는 이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추정치가요. 그쵸. 반도체든 뭐 철강이든 모든 산업 자체가 경기 침체로 간다라면 이 자체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면 뭐 이런 삼성 SDI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는 왜 이 하락을 덜 영향을 미치냐. 경기 침체가 되면 차량 판매가 덜 될 텐데 네. 라고 하시겠지만 차량 판매가 덜 되는 건 맞겠죠. 근데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덜 된다. 예를 들어서 만약 10대가 판매가 되는 상황에서의 판매가 만약에 한 8대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네. 전기차의 판매 비중은 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전기차의 판매 비중은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저 같아도 지금 내년에 지금 차를 한 대 더 구매를 좀 계획하고 있는데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전기차를 살까? 내연기관차를 살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거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 감소가 발생한다고 해도 전기차 시장만 본다라면 그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배터리 업체들 혹은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해도 시장이 하락을 해도 버티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재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슈는 있겠습니다만 뭐 아무리 완성업체들이 내재화를 무턱대고 하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결국은 지금 셀 업체들하고 협업을 해서 이번에 그 조인트 벤처 설립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셀 업체랑 같이 협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E의 하락, 그러니까 그 P보다 E의 하락 자체는 좀 제한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 SDI를 뭐 지금 당장 뭐 매수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네. 전기차 관련돼서는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여전히 좀 우호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반등 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또 해야 할 일이지만 이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전체적인 업종에 대한 그 뷰가 추정치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섹터와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워낙 시장이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저희 시청자분들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의구심도 좀 많으실 텐데요. 하나씩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궁금한 점 있으면 올려주세요.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